안녕하세요. 날이 또 무지 오늘 더웠었는데, 월요일 첫날이고, 아, 좀 일하시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제가 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크립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언급을 할까 싶어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인터뷰를 2023년 6월 19일 정도에 했어요. 크립티드는 다오 VC 플랫폼으로 VC의 개인화 이루겠다. 그리고 크립티드 대표가 박윤성 씨죠. 예,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으로 있었고, 이게,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데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어, 함께 다루고 좀 넘어갈까 싶어요. 자, 어, 이 전체를 한번 쭉 다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크립티드 대표 박윤성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개발자로서 이력을 시작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인 아이엠스 그다음에 KT를 거쳐 2018년부터 크립토 분야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전문가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현재는 쭉 크립티드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크립티드는 크립토 메인넷과 D앱의 개발 및 운영에서부터 크립티드는 크립토 메인넷과 메인넷 D앱의 개발 및 운영에서부터 에코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펀딩에 이르기까지 크립토 전반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이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아, 이게 2000, 어, 이게 2020년 3월 20일에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46명. 그런데 여기 일단은 이거를 설립 일자를 보면은 2020년 3월 20일이에요. 언제 여기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매출은 제로지요? 없죠?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테일란로 82길 15, 1281호.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추정 60분에서 방문했던 그 오피스텔의 12층, 거기일 거예요. 다음에, 어,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2018년 10월인가 9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 분야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가로 활동했다. 저는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크립티드는 크립토 메인넷과 D앱의 개발 및 운영에서부터 에코시스템 설계.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이칼로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칼로지, 그러니까 생태계 설계, 펀딩에 이르기까지 크립토 전반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이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펀딩이라는 거는 투자를 위해서 뭔가를 모으는 게 펀딩이지요. 자금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보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 플레이라는 뭐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글만 올려놨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크립티드라는 회사는 대단한 뭔가 능력을 갖춘 회사처럼 보여요. 사실 저는 반대의 의견이 있고 좀 의견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재 제4세대 합의 알고리즘 DPOI와 레퍼럴 마케팅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R2E, Refer to On을 개발하여 이를 탑재한 DAO V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DAO VC라는 게 이어서 플랫폼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뭐 DAO 크립토 DAO VC라고 하는 게 커뮤니티 풀이고 여기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메인넷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크립토 메인넷 여기 이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DAO VC 플랫폼이라는 거는 K 스테디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K 스테디움의 크립티드와 KOK 파운데이션 간에 어떠한 계약이 있어서 이렇게 또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여기가 운영사가 아니고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운영사가 돼야 돼요. 다오 VC 플랫폼은 그동안 크립토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만이 진입할 수 있었던 초기 투자 라운드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와 같은 권력과 수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DPOI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기에다가 스테이크를 딱 쓰면은 proof of stake이라고 해서 지분 증명이에요. 델리게이트. 이거는 뭔가를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 지분 증명에서 인베스트먼트만 바뀌었어요. 스테이크도 우리가 주식 같은 거를 스테이크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베스트먼트라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 투자고 스테이크라는 것도 투자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베스트먼트를 넣느냐, 스테이크를 넣느냐 이 차이로 그냥 DPOI. 근데 이 DPOI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DAO VC에 해당이 되는 커뮤니티 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이게 이 플랫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 기준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메인넷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또 다른 뭔가가 이루어져야지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그 메인넷에서 주어졌던 거는 페이스타라는 메인넷의 기축통화인 케이스타가 그 발행이 됐고 그게 기존에
다오 VC라고 하는 이 그 크립토 다오 VC라고 하는 커뮤니티 풀에 자산 이전을 한 대부분의 자산 이전을 한 것을 수합을 시켜가지고 K스타로 주어지는 이런 구조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 인베스트먼을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투자 기관 기관 투자자들만이 진입할 수 있었던 초기 투자 라운드. 여기에서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차 먹고 2차 갖고 3차 가자. 그러면은 퍼스트 라운드는 내가 살게. 세컨드 라운드는 다음에 네가 사라. 서드 라운드는 또 다른 사람이 사고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기 투자 시점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와 같은 권력과 수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투자에 있어가지고 뭐 밑에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정도 되면은 어떠한 그 투자처가 있을 때 이네들이 얼만큼 많은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라든가 검토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기 투자 라운드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 이렇게 했는데 개인 투자자는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 투자자는 KOK 플레이에 스테이킹을 하고 그동안 그 스테이킹 리워드, 그 다음에 리퍼럴 리워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등급 수익이라는 그런 다단계 어떻게 보면은 보상 체계에서 주어진 그 수익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이 개인 투자, 그 기관 투자자와 비견이 되는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뭐 해서 그 기관 투자자와 같은 권력과 수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유일한 플랫폼이 여기 그 크립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오 VC 플랫폼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능력치를 보자고요. 어떠한 것이든 예를 들어서 정말 설명을 100%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알아듣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그 개인 투자자가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나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먼저 그 초기부터 이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보고서 투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할만하다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이 투자에 전혀 소위 말해서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전 자산, 그 다음에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뭐 대출 또는 뭐, 그러니까 대출도 많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여기에다가 KOK에다가 투자를 해왔는데 그 투자했던 거를 옮긴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 투자 계획을 보고서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그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과 일반 개인 투자자가 결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따졌을 때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 세계 하나뿐인 팔승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비교를 할 만한 거를 해야지 비교할 만한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비교를 해서 혼선을 야기를 시켰다. 저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좀 해요. 그 다음에 현 시점 크립토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의 크립토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크립토와 블록체인 시장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의미 있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2009년 비트코인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하고 비교가 사실은 되지를 못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하지만 여기에 이런 말 했죠. 더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근데 뭐 이 의미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매끄럽지는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모른다. 뭐 이런 말이겠죠.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당연하게 사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당연하게 사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코인과 토큰은 그냥 지불수단이거나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표현으로 하면은 지불 수단에 해당이 되는 정도뿐이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문제가 이거는 뭐 그 크게 중요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또는 그 사업에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렇게 가면 모를까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해요. 그냥, 이거는 어떠한 앱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케어페 플레이다 그러면 케어페 플레이에서, 어, 콘텐츠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콘텐츠를 구독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을 하고 내가 가진 거를 거기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니까 그걸 지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일단 어려운 문제지. 뭐 그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쉽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자체적인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져요. 블록체인 자체적인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라고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과 매칭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백그라운드, 그 지식 배경을 본다고 했을 때 거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할 거다. 우리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인터넷은 뭐 클릭만 하면은 계속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쉬워졌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자체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이용을 할 만큼 갖춰지지 않은 상태. 이게 가장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케어케 플레이는 정말
그 콘텐츠 부분에 가가지고 뭔가를,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지불을 하라고 하는 게 KOK로 몇 개니까 내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는데 뭐, 용 막 날라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용이하게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어려우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패러다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요. 그냥 쭉 읽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크립토 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래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소. 거래소의 가격이 지금 2022년, 23년 6월 정도였죠. 아까 봤을 때. 그럼 그때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던 시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크립토 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거래소의 그 암호화폐, 이, 요 크립토라는 게 그 암호, 뭐 이런 뜻이죠. 그죠? 흔히들 크립토 윈트라 불리울 정도로 많이 경직되어 있는데, 크립토 겨울이라는 뜻이죠. 네, 춥다 이거예요. 뭐 위축돼 있으니까. 특히나 크립토의 투자 시장은 더욱 얼어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블록체인 시장에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시장을 견인할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투자난을 겪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돈 없는 기획 개발자들이 투자란을 겪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포기를 해서 뭐 사라지는 그런 걸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현재 크립토 시장에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곧 다가올 크립토 스프링을 맞이하기 위해 현재를 잘 버텨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프링이 곧 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이 지나고 좀 그 활성화되는 시점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개인적으로는 곧 크립토 시장의 반등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 이미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몇몇 데이터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를 맞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 주기를 뭐 3년이든 4년 이런 주기를 두고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크립토 시장이 나빠졌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런 주기가 왔지만은 이제는 조금 그런 형태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전처럼 비트나 이더가 거의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95% 빠졌다. 그러면 지금 한 90% 정도 빠진 정도로 뭐 한 5% 정도 그 반등을 했거나.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시기는 그런 현상으로는 다시는 당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야기대로 보자면은 사실은 좀 그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POI 기반의 DAO VC 플랫폼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운영사란 이야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원하는 양질의 프로젝트의 초기 진입이 가능하며 투자를 원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초기 진입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잠깐 제가 이걸 하나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 제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한 개의 프로젝트이 invested 투자가 됐고 invested reviewing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몇 개월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불이래요. 커뮤니티 풀에 들어있는 그 투자 풀에 들어있는 금액이 4억불. 하나로 따지면은, 4, 3, 12, 5억, 5,200억이 있어야 돼요. 현재. 5,2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0. 이게, 어, K스타가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찍어갖고 온 게, 0.01549예요. 그러면은 소수점을 두 개를 해야 되니까 뒤로 요 두 개를 앞으로 뒤에 거 두 개를 떼면은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이면은 400만 불에 5, 5, 4, 20, 600만 불. 600만 불이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한 80억? 80억 정도 되지요. 5,200억이 아니고 8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80억을 가지고서, 현재 가치를 가지고서, 뭐 이쪽에서는 담보를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투자를 하는 데에 얼만큼을 빼줘야지만이 이게 투자가 될까?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어, 그러니까 뭐 확장하는 DPOI의 에코시스템에 조인합시다. 그다음에 뭐 정지할 수 없는, 거의, 그, 그 힘의 세력의 일부분이 됩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R2E라는 거는 우리가, 어, refer to earn이니까 우리는 이걸 이미 했었는데 여기서 뭐 아주 신생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투자를 원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초기 진입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정도의 뭐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초기 진입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이게 지금 2023년 6월 달의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투자받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현재의 투자난을 벗어날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립토 시장의 턴오버를 만들기 위해 DPOI 기반 DAO VC를 통해 다양한 도전들을 열심히 지지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랫폼, 그 DAO VC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그 돈이 없는 투자난을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게 투자받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말을 썼다는 거는 다오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형식적인 투표는 하되 모든 결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지금 시점, 크립티드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죠. DPY와 R2입니다. 먼저 특징 구조, 장단점 등 DPY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크립토 시장에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은 일반적 거래소 상장 이후였습니다. 개인들은 거래소 상장 가격을 시작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립토는 훨씬 더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거래를 승사시킵니다. 이게 뭐 사전 거래 뭐 그런 걸로 보이네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돈 놓고 몇 개를 가져가는 싼 가격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 거래 시에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코인을 구매하게 되는데 초기 거래 시에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코인을 구매하게 되는데 결국 상장 시까지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좀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가 코인 한 개당 0.1달러에 구매한다면 상장 시에는 1달러에 상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상장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사줌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0.1달러에 구매를 해가지고 1달러에 상장이 됐을 때 팔 수 있다. 이런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스타가 거의 1달러에 시작을 해가 지금 0.015달러죠. 그죠? 역으로 돼 있지요. 그 다음에 로이도 마찬가지 2달러인가 했다가 지금은 0.15. 아, 케이스타는 0.1달러인지 1달러였는지 0.1달러였는지 모르겠는데 0.02로지요. 그러니까 10배가 까져버린 상태죠.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IDO, 플랫폼들이 생겨났지만, 아, 사실 이 또한 기관 투자자의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DPOI 알고리즘입니다. IDO라는 게 De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로 그 IDO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 덱스에 덱스의 상장을 하는 거를 덱스에 올려놓은 페어 상태로 올려놓고 거래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 IDO를 했는데 또 거기는 그 ICO만큼도 사실은 엄청 이거는 뭐 거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만든 게 DPOI 알고리즘이래요. DPOI가 결국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I를 S로 바꿔버리면은 위임 지분 증명의 위임 뭐 투자 증명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이상하게 이런 앞에 뭐 설명들을 해놨는데 저는 그런 게 거의 여기에 접목이 된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DPOI는 Delegate, Delegated Proof of Investment의 약자로 저희 크립티드가 특허 출원하는 거는 출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고 나서
공개 기간을 보통 1년 6개월 정도인가 잡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뭐 심사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데, 특허 출원이라는 거 가지고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결국에는 그 여기에 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지분 증명, 위임 지분 증명을 하는 거에 투자, 위임 투자 증명을 하는데, 요 인베스트먼에 요것도 결국엔 지분처럼 얼마를 많이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느냐. 여기 소위 말해서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같은 경우는 1100만 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한테 위임을 많이 해버리면 여기가 거의 뭐,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뭐, 그러니까 지분 증명이나 뭐 투자 증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건데, 결국에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SOP를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소위 말해서 가버넌스 토큰처럼 그런 파워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 위임 지분 증명인 DPoS의 인베스트먼트 개념을 더한 것으로 위임과 다오 투자의 개념이 합쳐진 알고리즘입니다. 위임, 누구한테 맡겨 주는 거, 권한을, 그 다음에 다오, 그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그 다음에 투자, 이 세 개가 이게 DPoS의 D, P, O, S 요 지분에 투자라는 것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다오도 사실은 DPoS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커뮤니티 풀에 DPOI 플랫폼에 기축 통화를 넣고, 커뮤니티 풀에 DPOI 플랫폼에 뭐야? 투자자들은 커뮤니티 풀에 DPOI 플랫폼에 기축 통화를 넣고, 말이 안 되지요. 커뮤니티 풀에 기축 통화를 넣고, 그게 결국에는 인베스먼이고, 인베스먼이 여기에 그렇게 됐는 게 하나의 합의를 위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적용되는 건데, 뭐 말을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전체 커뮤니티 풀 대비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명하는 토큰을 받습니다. 이게 SOP죠. 그 다음에 이 토큰을 노드 운영자들에게 위임하면서 투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이렇게 토큰을 받는다는 게 SOP고, 처음에는 KOK 코인으로, 뭐 KOK 토큰이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가면은 KOK 코인이 되고, 코인 한 개를 투자를 하면은 SOP를 한 개 받는다. 결국에 투자했는 거에 이렇게 지분을 증명하는,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명하는 토큰이 SOP라는 거예요. 이 토큰을 노드 운영자들에게 위임하면서 투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노드 운영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SO지요. SO인데, 노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그 운영을 크립티드한테 위임을 또, 그러니까 대신 해달라고 하면서 그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노드 운영자들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SO들이 노드 운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에 DPOI 기반의 플랫폼은 구성원들이 구성한 이 대규모의 커뮤니티 풀을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로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투자의 집행은 전적으로 구성원들의 투표, 즉 다오에 의해 집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다오라는 이름 하에지만은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투자의 집행은 전적으로 구성원들의 투표, 요거를 하는 게 커뮤니티 풀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올라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리뷰라든가 모든 그 소위 말해서 필터링을 먼저 하는 쪽은 여기죠. 크립티드와 같은 이런 쪽에서 하고 결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제안이 올라와 있고 그 제안에 뭐 저거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결정을 하는 거에 투표하는 수준이 이 다오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개개인이 다 해당이 되고 SO의 개별적 파워가 또 따로 다르게 또 적용이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즉 개개인이 모여 기관 투자자로서 의 권력을 갖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은 말은 개개인이 모여서 이 기관 투자자로서의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풀의 역할을 기관 투자자처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는데 근데 개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그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원들의 투표로 통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개개인이 10,000명 있고 10만 명이 있어도 이 사람들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한 명이 차라리 결정을 한 게 낫지 엄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 결정에 투표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와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다 존재를 하지요. 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저거예요. 근데 이거를 쭉 그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투커 추론하고 뭐 이야기를 엄청 하는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시작 그 투자 그 저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이거를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의견을 낼지 저는 참 궁금해요. 이렇게 투자가 집행되게 되면 플랫폼은 투자한 프로젝트로부터 투자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토큰을 받는데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한 그 저기 투자를 받은 쪽에서 나중에 그 프로젝트 토큰을 이들이 좀 지급을 하고 이때 책정되는 프로젝트 토큰의 가치는 이전의 기관 투자자들이 독점하던 싼 가격에 받게 되고 이를 앞서 말씀드린 위임한 지분 토큰에 비례하여 구성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결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뒤에 개발자가 뭔가를 그, 어, 이 메인넷에 올려가지고 실제로 구동이 될 때 그 자체에서 발행한 그런 것들을 싼 가격에 받거나 뭐 이것들을 또 그 투자를 했는 쪽이 커뮤니티 풀이니까 거기에 지분에 맞춰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크립티드가 구하는 DPO가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가 거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독식하던 초기 투자 라운드의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관 투자자와 동등한 권력과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DPO의 투자는 별도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완성도 등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통해 유명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구성원들의 투자 집행 투표까지 거치게 되어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투표까지 거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
그 플랫폼 구성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플랫폼 구성원들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풀의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어느 정도 알길래 이 그 투표를 이 사람들이 한 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에 뭔 영향을 끼치고 한다는 논리인지 저는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DPOA가 도입된 크립티드의 플랫폼의 참여 노드 수 등의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크립티드 플랫폼에는 19개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DPY 기반의 크립토 다오 VC 플랫폼에는 19개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성원들이 투자 풀의 기한 규모는 2023년 5월 유니스왑 상장 가격인 0.5달러 기준으로 약 4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 자금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시켜 준과 동시에 저희의 다오, VC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줄 유망한 스타트업의 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4천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플랫폼은 작년 연말 확정된 1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다음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프로젝트는 P2E 게임으로 올해 1분기 CBT를 거쳐 이번 달에 정식 런칭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지요? 그런데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P2E 게임 장르의 상위에 랭크되면서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자의 참여는 이거 에비던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P2E 게임 장르의 상위에 랭크되면서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 투자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게임에 유저로 참여하시면서 저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게임을 몇 명이나 하는지 정말 에비던스 증거 좀 보여주세요. 프로젝트의 부흥에 기여하기도 하셨고 게임과 연결되는 NFT에도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나도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투자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이미 프로젝트 보상을 지급해 드렸는데 저희는 지급해 드린 보상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여전히 원 프로젝트이 인베스티드 됐고 나머지는 없지요. 이렇게 DPO의 다우 VC 플랫폼은 생태계 구성원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프로젝트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성과를 분배받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매력적인 선순환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태계 내 수익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스노볼 효과를 만들고 눈을 자꾸 굴리면 뭐 커지는 저기 뭐 그거를 스노볼 효과라 그래요. 그죠? 이 수익이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분배되는 자생적 성장 구조를 통해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지금 뭐 300만 불이라고 돼 있고 아까 그거는 4억 불 여기는 3억 불 노드 19개 프로젝트 한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27 프로젝트 심사 대기 중에 있는 거. 자, 알트이까지만 그냥 조금 하고 말게요. 시간이 뭐 많이 길어졌는데 크립티드의 두 가지 줄기 중 하나인 알트에 대해 소개한다면 알트이는 refer to earn 약자고 earn은 이는 earn을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가 웹3로 전개되면서 생긴 P2E, M2E와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것 같습니다. R2E는 플랫폼 유저들이 본인의 지인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초대한 사람에게 지급해주는 보상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 다 드렸어요. 아, 앞에서 언급한 다오 VC 플랫폼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방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얼마를 이야기하는지 지금 그 VC에 투자를 한 사람의 숫자가 8만, 그 뭐 나머지는 뭐 어떠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R2E는 플랫폼의 강점인 대규모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레프를 통해 보전을 통해 신규 유저를 지속적으로 인입시키고 보상을 받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게 R2E라는 게 2023년 여기에 그 6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게 R2E가 아마 2024년 3월인가? 그때쯤 이게 뭐 출시를 3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 R2E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뭘 했어요? 그 수익 저기 뭐그 보상 재원을 만든다고 SOP 50%를 삭감을 했지요. 거의 한 10개월 후에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레퍼럴로 인하여 신규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지금. 신규 유저를 참여시킨 유저는 새로 참여한 유저가 플랫폼 생태계의 디파이, NFT 마켓, 그 다음에 게임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유저는 스스로 마케팅에 참여하며 생태계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유저 유입이 아닌 유입된 유저의 서비스 사용량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기에 파워 유저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DPOI의 투자 프로젝트는 출시 초기에 서비스 안착을 위해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지만 R2E는 생태계의 유저들 스스로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큰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했는 거는 효과를 100% 받죠. 근데 지금 여기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조금 더 할게요. DPY와 R2E를 활용하면 어떤 유저든 VC처럼 투자할 수 있게 되겠네요.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판가름하는 눈이 필요할 텐데,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판가름하는 눈이 필요할 텐데,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대표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별 방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혼자만의 안목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크립티드 내에 투자 심사에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POI 투자는 투자 풀 운영회와 투자 심사위원회의 별도 전문 조직을 통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선별된 프로젝트들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이 인원들, 맨파워에 대한 전문가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프로젝트 선정에는 분야마다 특성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케이스스터디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투자만 되면 아니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크립토 산업의 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때문에 분야를 막론하고 서비스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를 포함해 다양한 관점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프로젝트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축해서 말하자면 성장성과 프로젝트의 완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그게 개발자지요. 개발자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타겟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성이 생기고 생태계가 활성화가 돼서 토큰 이코노미가 결국엔 그 토큰이 움직이 다녀야 되니까 토큰 이코노미를 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좀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그냥 좀, 어, 좀 뭐라 그럴까, 실현 가능성보다는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실제로 지금 보라 이거예요. 지금 현 상황을.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체 자금력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를 봅니다.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소규모의 사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건실한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확실한 투자에 기대해서 과다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체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 자체 자금력을 90% 정도의 프로젝트 빌드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최적의 성과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자금력은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또 다른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먼저 필터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 밖에 또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투자분에게 공유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크립티드 목표를 한번 볼까요? 크립티드는 DPO의 기반의 자체 메인넷과 그 위에 다오 VC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한 많은 양질의 프로젝트들에게 투자를 집행하여 플랫폼 유저분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목표입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들은 저희의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을 받으며 저희 자체 메인넷에 온체인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많은 양질의 프로젝트들을 저희 메인넷 생태계로 온체인 시켜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고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그 뒤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게 또 어, 그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은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게 접근성이 일단은 엄청 떨어지죠. 이 두 가지를 위해 현재 펀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 마케팅적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적 지원이라 8만 명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자, 이게 일단은 양이 좀 많은데, 어, 지금까지 내용만 보시더라도 가장 제가 이 접근을 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뭐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예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사람이라는 실제 플레이를 하는 게이머 또는 그렇게 플레이어 또는 뭔가를 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내가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접근을 못하고, 접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리퍼럴이라는 거는 그, 빛 좋은 갯살구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유저 가지고는 그 아까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뭐 이거를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그거의 레벨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내가 투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50%예요. 그러니까 50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들면은 그거는 빵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맡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50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뭔가를 투표를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 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그냥 이제 그냥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투자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남편감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 이렇게 사장하는 사람들 그 뭐 신랑감으로 그다음에 사익감으로 뭐 이렇게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 그 기업은 분명히 뭐 수백 프로의 그 저기 빚을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 대비 대출이 그만큼 빚이 많아요. 근데 한 번만 따까닥 해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어려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건 투자잖아요. 결국에 사업을 하는 게 투자예요. 근데 개개인이 수백만 명이 있어도 수백만 명 중에서 정말 또릿또릿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한 10명이라도 있고, 한 100명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100명, 200명, 뭐, 수백 명 해봐야 몇 퍼센트예요. 정말 0.00 뭐, 이런 단위잖아요. 그 정도만 있어가지고 그렇게라도 움직이면은 다행인데, 투표하는 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 하나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거 망해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대로 니는 투자하는데 투자 결정에 니는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고 투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둥이 닫으라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정말 그냥 듣기에는 되게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를 그 많이 가져가는 거를 잘 됐을 때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뭔가를 그 분간할 수 있고 이게 그 사업성 여부 또는 투자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가 백그라운드가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투표한다라고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리 KOK 플레이는 가능해요. 근데 K 스테디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정도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게임 이런 거 올라오면은 이게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이 게임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게임을 할 건지 말 건지 돈을 지불을 해가면서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그게 자체 발행한 어떤 토큰이겠죠. 그거를 사가지고 게임을 할 만큼 되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해요.
그래서, 아,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제가 오늘 설명 좀 드렸던 것처럼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 저는 이건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여기 지금 줌을 듣고 계시는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 용 펄펄 날아다니고 불 내붓고 뭐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 판가름하실 수 있어요? 4천억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그 3억 불이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0.5달러로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몇천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몇십억밖에 안 돼요. 프로젝트 올라왔는 것도 패스돼 가지고 이용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따져보시라고요. 자, 오늘은 좀 길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할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내일 나머지 조금 더 하고 뭐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